보내주고 LG가 이겼다 그럼 보내줄게. 됐나? 잠깐만 들어놨다 끌게요. 봅시다. 오늘은 기숙사 안 들어가지? 알았어요. 꽉 채워서 해야지. 자, 오늘 유형 5번. 야,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좀 많아. 알았지? 지난 시간에도 좀 천천히 했지만 오늘도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네 가지 함수를 배웠는데, 자,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x 하나랑 y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요, 그냥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뭐 1, 2, 3에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자,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자, x는 원래 함수라면, 살짝 불안한 거? 봤나 안 봤나? 봤어? 확실하지? 나 이제 비공개 처리 갑니다. 영상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결석생보다 많던데. 아니, 안 봐도 돼. 결석생 물어본 거야. 뭔지도 몰라요. 자, 봐. 그래서 원래 함수라면 x에서 이렇게 한 개씩 무조건 대응이 돼야 되는 건 맞지? 근데 y에 대한 조건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y도 한 번씩만 대응이 됐을 때 이걸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괜찮지? 네. 이름 그대로야. 자, 근데 거기서 1대1 대응은 뭐냐면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 주어진 집합 y라고 하는 공역과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치역이 같을 때 우리가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은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이 1, 2, 4죠. 다르죠? 이러면 1대1 함수고, 만약에 나한테 주어지는 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격은 비슷해. 다만 나한테 공역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함수 또는 이제 대응, 이걸 배울 건데, 자, 일단 함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자, x 집합의 원소 임의래. x1, x2가 다르면, 자, 그러니까 여기 x 집합의 원소들을 이제 x1, x2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x 값이 다르면 fx1 함수 값이죠? y 값. 그리고 fx2가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1대1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저 표현이 1대1 함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대응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형격은 1대1이다. 괜찮지? 자, 그냥 해석해봐.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대. 그럼 x가 다른 값이면 다른 대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같은 대로 갈 수 없다. 알았지? 그러면 x도 하나, y도 하나씩 대응이 된다. 같은 의미예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제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y 값이 같다면, 그러면 그 x가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1대1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어떤 y 값이 같아. 그러면 그 전에 있던 x들도 원래는 같은 놈이었어. 다르지 않아. 다른 놈이 같은 데로 오면 1대1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x 두 개가 하나의 y로 와봐. 그럼 y는 두 번 대응된 거잖아. 근데 y 값이 같은데 x를 따지고 보니까 그 x도 동일한 놈이네? 그럼 x 하나에 y 하나인 거지. 이것도 역시 1대1 표현이 될 수 있다. 알았지? 나중에 뭐 대우라고 해서 이제 볼 건데, 간단하게 볼 건데, 문제 함수를 먼저 풀 거기 때문에 얘도 뭐다? 같은 표현이다. 알았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서, 자, 중요한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형 6번에 해당하는 건데, 자, 5번부터 차근차근 볼 겁니다.
122쪽이에요. 유형 56. 갑니다. 자, 일단 자, 유형 5에 808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것만 고르라 그랬고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주어지지. 자, 얘들아, 너네가 자, 기역과 디귿, 리을 같은 거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 기역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디귿은 2차 함수지? 그 다음에 리을은 분리형이지만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요,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물론 나중에 익숙하면 이런 거 안 그려도 판단이 되는데, 봐봐. 자, 지금 기억 봐봐. 지금 좌표상에 뭐 좌표까지 안 그려도 돼. 좌표 생략합시다. 좌표 먼저 그리면 너네 자꾸 좌표 그릴 것 같아서. 자,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봐봐. 이 직선이 쭉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봐봐. 1대1부터 판단합니다. 알았죠? 자, 어떤 x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y값이 여러 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y값 하나밖에 없지. 딱 이 점에 있는 x, y 하나씩밖에 없지. 자, 여기에 x값을 집더라도 여기에 있는 y는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그래서 이 직선은 쭉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놈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x, y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x 하나당 y 하나씩 되죠? 1대1 대응 괜찮니? 자,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얘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알겠죠? 야, 그럼 봐봐.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는 건 일단 함수면 x 하나에 y값이 대응이 되는데, 봐. x 하나에 y값이 대응이 됐죠? 근데 그 y가 뭐예요? 같은 y가 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x가 있으면 얘네 둘이 같은 y로 대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x1, x2가 이렇게 있을 때 뭐요? 하나의 y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그럼 이거 1대1이 아니야. 아니지.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디귿 2차 함수는 1대1 아니고요. 자, 리을 그려볼게요. 자, 리을은 나누셔야죠. 0을 기준으로요. 자, 얘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좌표 그려놓고, 자, 0보다 큰 오른쪽은요 2x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에는 x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거 뭔지 알겠어? y는 x를 그렸는데 왼쪽만 있는 거고, y는 2x를 그렸는데 오른쪽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어때? 얘랑 성격이 똑같죠? x 하나에 y 하나밖에 없어. x 하나에 y 하나밖에 없지? 괜찮지? 네, 그래서 자, 얘도 뭐다? 1대1 대응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판단하라는 건데, 봐. 자, 이걸 종합해서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사실 방법으로 익혀놓으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함수냐를 따질 때는요 이렇게 x를 표시하는 거야. 세로줄을 그려서 한 번만 만나면 함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 2차 함수도 역시나 함수죠. 얘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1대1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돼. 그래서 얘는 가로줄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한 번 만나고, 얘는 두 번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였지. 얘도 한 번씩 만나잖아? 그래서 1대1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세로줄 하고 가로줄도 그려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대략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1대1은요 얘네들처럼요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면 1대1이다. 얘 봐봐.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릴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니은이에요. 자, 니은.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이거 1대1이야, 아니야? 그럼 나한테 뭐라고 설명할래?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지. 내가 어떤 하나의 y값을 만들기 위한 x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y에다 2를 넣어봤더니 2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절대값 x가 1인 건 1도 마이너스 1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다 2로 대응되니까 이건 1대1이 될 수 없죠. 나중엔 요 정도 절대값 그냥 다 그려버릴 거야. 우리 사실 부등식에서 했다. V자. 오케이? 그럼 V자면 어때? 내려갔다 올라가지?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일단은 1대1을 판단하는 거 혹은 여러분 이 니은을 뭐처럼 리을처럼 똑같이 이제 0을 기준으로 식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요. 알겠지? 방법은 다양해. 근데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기본적인 거 놓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대응인 것만 고르세요.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자, 809번은 몇 번이에요? 불러봐. 응? 몇 번? 2번. 답은? 3번. 자, 맞다고 해주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체크를 합니다. 재현아, 2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허이. 야, 봐봐. 지금 거기에 단서 조항에 단,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돼 있죠. 근데 2번은 쭉 내려가요 하는데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X축을 통과하지 않는 그래프.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 X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에서 점근한다 라고 할 거거든? 근데 이걸 몰랐어도 봐봐. 지금 3번이 어때요? 3번이 더 명확하게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맞나? 자, 얘 1대1 맞아요. 1대1 맞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뭐예요? 810번에서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함수지만 대응은 아닌 거. 뭐요? 니은밖에 없죠? 디귿은 뭐지? 그렇지. 디귿은 계속 올라가니까 1대1 대응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괜찮지? 9분? 대응이 안 되냐고? 2번은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지금 치역은 값은 위와 양의 실수지. 실수 전체와 양의 실수는 같지 않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대응이라 그랬잖아. 괜찮니? 응.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유형 6번 여기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뭐 쉬운 문제로든 어려운 문제로든 나올 겁니다. 유형 6번 꼭 기억하세요. 아마 주간 테스트는 매 회차마다 나올 거야. 꼭 기억해라. 자, 가요. 이거 앞에서도 해봤는데 811번 다 풀진 않을게. 잘 보면서 좀 익혀줘라. 자, x, y의 범위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ax 더하기 b고 밑에 단서 조항 보면 a는 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래요. 자, 그때 a, b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는요. 첫 번째, 일단 1대1에 대한 판단과 두 번째, 대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응을 만들어준다는 게 공역과
치역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 자, 2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뭔 말이냐? 자, 근데 얘는 야, A가 음수인 1대1이죠. 그럼 직선. 그럼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지. 맞아요? 이건 1대1인 건 내가 볼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대응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x의 범위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만큼이 x의 범위야. 정의요. 자,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또 물어봤어, 얘들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점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요 값들을 쫙 모아. 뭐만? y 값만 모아. 그래서 쭉 해서 요만큼의 y 값의 범위를 표시를 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치역. 왜? 내가 임의로 x를 잡아놨지? 그 x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모아놨으니까 그 범위는 함수값들의 모임인 거지? 그러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이거잖아. 뭐? 치역과 누가? 공역이 같아야 되지. 문제에서 지금 y라고 주어진 공역이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3이지? 그럼 여기가 맨 밑에 마이너스 1, 맨 위에가 3이어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봐.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찮아? 그럼 이거 지나는 점 대입 아니면 두 점을 갖고 직선을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자,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더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될 거고, 자, a 곱하기 b 답 나오겠죠? 뭘 자꾸 보는겨? 어? 얼마나 나만 나를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뭐가? 용어가? 토요일날 용어 시험 봐야겠다. 정의역이 뭔지 쓰시오. 안 온다고? 너 거기서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보내. 자, 다음 거 봐. 네. 여기 있는 거 4개 다 할 겁니다. 최소한이야, 최소한. 이 정도만 익히면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 뭐 4개가 아니라 한 15개도 풀 수 있어요. 봐봐. 자, 812 보면, 자, 이번에는 x의 범위 내가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자, y의 범위가 5 이하야. 5 이상.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면 x가 정의역, y, 주어진 y가 공역인 거야.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함수값의 집합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주어진 x, y를 각각 정의역, 공역. 오케이? 자, 그때 이번에 fx 봐라. 2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는 1대1이었어, 아니었어?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봤을 때는 내려갔다 올라가고 혹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아니지만 정의역 안에서는 몰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1대1 대응한 문제는 1대1 찾고 대응 찾는 거라 그랬지. 공역치역. 봐봐. 자,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렇지. 역시나 대칭축. 얼마예요?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럼 이거 1대1이 아니야. 1대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내가 여기 있는 값부터 뭐야? 쭉 올라갈 수 있지. 계속. 그럼
이 함수 값들을 쭉 표현해 놓으면 이 노란색 부분이 무슨, 그렇지, 공역 아니라 치역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1대1이 아니라 1대1 대응이라 그랬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 5가 돼야 쭉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지. 왜? 공역이 5 이상이라고 그랬고 치역은 얘 이상이니까 출발점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1,5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5 대입하시면 1 빼기 4 더하기 k는 5. 그래서 k 값은 8이네요. 괜찮죠? 진짜로? 그럼 여러분 머리 살짝만 써볼래? 814번 한번 해봐. 괜찮아, 못해도 돼. 814번.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소희가 없고 효원이가 없고. 봐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정의역 x, 집합 x를 하나 주고 나서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지. 그럼 x가 정의역이고 x가 공역이야. 선생님 둘 다 x예요?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범위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니네가 x에서 x로가 헷갈리면요, 바꾸셔도 돼요. y가 k 이상인 실수, 즉 범위만 맞으면 돼.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x에서 x로 함수라고 하는 건 k 이상인 값에서 k 이상인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라는 겁니다. 자, 문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됐을 때 1대1 대응이어야 돼. 자, 2차 함수네요. 자, 대칭축이 3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1대1부터 판단하는 거야. 이제는 해야 돼. 그럼 내가 k라고 하는 값을 어디로 잡아야 돼? 이 대칭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잡아야 뭐? 1대1이지. 봐봐. 내가 k를 3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왼쪽 아니면 크게 오른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이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탈락이야. 오른쪽에 k를 잡아야 뭐가 된다? 쭉 올라가고 있는 1대1이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린 뭐다? 대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출발점, 얘가 역시 뭐여야 된다? k여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k, k잖아요? 저걸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k제곱 마이너스 6k 는 k 하면, 자, 이거 금방 풀죠? k는 0 아니면 7이에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니? 놓치면 안 돼. 3보다 오른쪽이라 그랬지? 그러면 0은 안 되죠. 그래서 k 값은 7이다. 괜찮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1대1 대응. 근데 여기에 위에다가 마음이 급하시네. 아직 813번도 안 했는데. 자, 그 유형 6에 별표 쳐놓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거든요. 뒤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뒤에서 가면 야 이거 앞에서 했지? 라고 할 거야. 그럼 역시나 웃음으로 때우겠죠. 기억하세요. 네. 813번. 자,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이라서 내가 마지막에 푸는 건데, 자, 보세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분리형으로 나와요. 사실 이게 더 쉬운 건데 3 빼기 ax a-1. 자, x가 1보단 크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a 마이너스 a 1보다 작을 때인데,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얘들아 봐봐, 요런 거요. 이런 거 일단은 x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란 소리지, 직선이란 소리야. 선생님 x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x의 개수가 0이면 기울기가 없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건 1대1이 될 수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제 직선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봐. 자, 1이라고 하는 x값을 기준으로요, 왼쪽에는 이 직선, 오른쪽엔 이 직선이지. 자,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내려가면 돼 안 돼? 그럼 1대1 안 되죠. 그럼 왼쪽 게 올라가면 오른쪽도 올라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직선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누가 결정해? 기울기. 그럼 얘가 2 더하기 a가 양수, 얘는 3-a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둘 다 올라가고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둘 다 내려가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이 기울기가 다 음수여야 되지. 그러면 2 더하기 a 음수, 3-a도 음수,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자, 노란색 경우와 빨간색 경우를 각각 풀어주셔도 되는데, 야,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의 부호가 어때? 같다지.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배웠으니까, 자,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2 더하기 a와 3-a의 곱이 양수예요. 그러면 풀풀 마마,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다. 알았지? 자, 이 분리 형태의 직선, 분리 형태의 1대1 대응 문제는 증가거나 감소해야 돼. 알았지?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야. 2차 함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증가 혹은 감소해야 돼. 그래서 직선에선 증가, 감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누가 결정해? 기울기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런 거, 자, A축에 슬쩍 마이너스 2랑 3이죠? 그래서 자,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럼 정수의 개수 몇 개? 머릿속으로 설마 1, 0, 1, 2, 네. 아니겠죠? 그래서 빼기 1, 4개. 등호 없어요. 등호 붙이면 안 돼. 등호 붙이면 개수가 0이 돼. 사라져. 그럼 1대1이 아닙니다. 네. 자, 익혀두시고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도 중간에 조금 쉴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리는 남들 놀고 있을 때 좀 더 나가야 돼. 알았지? 니네 주위에 학교에서 막 벌써부터 막 이렇게 수업하고 진도 나가고 이러지 없을 거야. 먼저 해야 돼.
알았지? 빨리 해놔야 그나마 좀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 알았지? 그래서 자, 조금씩 힘들더라도 체력이 될 때 합시다. 자, 이제 두 개 더.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자, 이 두 개.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1대1,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 네 개를 통틀어서 그냥 여러 가지 함수 뭐 이렇게 불러요. 뭐 뒤에 합성하고 역함수는 뭐 너무 중요하니까 막 따로 그냥 이름 막 불러주는 거고, 알았지?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얘는 항등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치? 항등식,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야, 항등은요,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1이면 1로, 2면 2로, 5면 5로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등함수는요, x값이 1이면 y값도 1이어야 돼. x가 100이면 y도 100이어야 되지. 그래서 너네가 진짜 익숙한 거 x는 y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등함수는 fx는 x로 기억해 달라고 했어. 그래야 보여, 눈에. 뭐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100 넣으면 100 나오는 게 눈에 잘 들어온다. 알았지? 의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항등함수를 쓸 땐 fx는 x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fx는 x 기억해 주시고, 상수함수는요, 말 그대로 일정한 숫자면 돼. 정의역에 1을,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항상 5가 나와. 그러니까 1도 5로, 2도 5로, 3도 5로 정의역이 다 하나의 숫자로 대응되면 그건 상수함수야. 알았지? 하나의 숫자로라고 했어. 선생님 다 숫자로 가는데요. 그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의 숫자로 오는 거야. 그래서 자, 상수함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숫자입니다. 알았죠? 상수는 그냥 수란 소리예요. 하나의 숫자로 가는 함수. x에 1 넣어도 c, 2 넣어도 c, 100 넣어도 c 이렇게 돼야 돼. 괜찮니? 네. 자, 그렇게 해서요, 봐. 간단해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요,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을 때 1, 2, 3, 4 이렇게 있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대응돼. 이게 항등함수. 1은 1, 2는 2, 3은 3. 그리고 2로, 2로, 2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상수함수. 오케이? 항등하고 상수랑 헷갈리지 마. 그래프로 보더라도, 자, 항등함수는 y는 x 위의 점, 지금 같은 건 1, 1, 2, 2, 3, 3 이렇게 yx 같은 값만 찍혀 있으면 항등함수, 뭐 더 많이 찍혀 있으면 이제 이렇게 y는 x가 나오겠죠? 그 다음 상수함수는 1도 2로, 2도 2로, 3도 2로 이런 식으로 같은 y에 쭉 찍혀 있는 거. 그래서 쭉 더 많이 찍히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그 식들 있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 그지? y는 1, y는 2 이런 거 해봤잖아, 그지? 그런 게 상수함수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상수함수, 항등함수에서는요, 뭐 덜 중요한 거 건너뛰고 817 그리고 18 두 개만 볼게요. 힘들지? 난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 그러니까 좀만 더 하자. 알았죠? 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지구의 중력을 너네보다 몇 년을 더 견뎠는데, 그죠? 내가 더 힘들어요. 농담이고요. 보세요. 817번. 자, nx가 2래요.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항등함수일 때라고 나왔지. 이런 거. f가 항등함수일 때라고 나오는 거. 이거라고 알았지? fx는 x. 근데 얘들아, 여기서 fx가 뭐래? 8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x잖아.
이걸 써달란 얘기야. 의도는. fx가 얘라고 주어져 있잖아. fx는 x 이걸 써달라고. 알았니? 그럼 봐. 여기서 내가 양변에 뭐 이거 넘겨서 8 곱하면 마이너스 16x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이 0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가 구해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서도 비슷하게 해봤어요. 자 뭐냐면 내가 fx는 x가 되게끔 하는 x를 찾았죠. 그럼 뭐야? 내가 0 넣으면 0 되는 거고 4 넣으면 4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야. 해석됐어? 여기는 풀이야. 알았지? 이 과정을 뭐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찾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fx가 x가 되는 x값을 찾았다고. 그 말은 f0이 0이고 f4가 4고 f-4는 마이너스 4예요. 이걸 구한 거라고. 괜찮아? 근데 그걸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집합 x, 즉 정의역 x의 원소가 2개래. 그럼 얘들아 x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얘네들밖에 없다? 그럼 저 3개 중에 몇 개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2개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런 정의역을 모두 구하라 그랬지? 그냥 뭐 0, 4 이렇게 있을 수 있고 0, 마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마사, 4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걸 다 쓰란 얘기예요. 뭐 시험장 가면 다 쓰세요, 다 구하세요 할 일은 없을 거야. 근데 항등함수 뭐 해야 된다? fx는 x고 오케이? 그 x를 찾아 놓으면 뭐라고? 정의역에 들어갈 원소들을 찾은 거라고. 그 집합 f라는 걸 항등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x값들을 찾는 거라고. 괜찮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잠은 깼어요? 알았어요. 자, 간다. 세상 졸린 표정으로 지금.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자, 818번. 자, x는 2, 4, 8이요. 자,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1대1 대응. 자, f는 1대1. 그 다음에 g는 뭐야? 항등. h는 상수인데 얘들아 여러 종류의 함수가 같이 있을 때는요 뭐부터 보면 좋게? 너네가 x를 알려줘도 y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등함수예요. 왜? x가 y니까. 그지? 그래서 얘부터 보는 거야. 괜찮아?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자 F8, G4, H2 항등함수를 보니까 X에 4를 넣네. 그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있다. 뭐? H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4여야 돼. 그치? 자, 그때 F8과 F2를 곱하면 F4가 나왔는데 자 F라고 하는 놈은 1대1 대응, 즉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자 F8은 4라고 됐고요. 이미 4는 얘가 가져갔네. 그럼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면 2 곱하기 4는 8밖에 없죠? 그럼 얘가 2고 얘가 8이겠네요. 이 정도 찾을 수 있지? 왜 248에서 248로 대응하는 거야? X에서 X로. 자 그럼 F2 더하기 G8 더하기 H4는요. 자, F2는 2, G8은 8, H4는 4요. H는 뭐라고? 상수. 뭐가 넣어도 4 나와야 된다고. G는 항등. 8 넣었으니까 8.
F는 위에서 구해왔죠. 그래서 요거 더했을 때 답은 14가 됩니다. 오케이? 유형 8은요?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우리 합성 함수까지 왔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몇 개 안 되지? 오늘 합성 함수까지만 배울 거예요.